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쉰둘입니다. 평범한 가장이고요. 회사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된 건 사실 며칠 전 일 때문이에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길가에서 붕어빵 굽는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고소한 냄새. 요즘도 겨울만 되면 여기저기서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그냥 발걸음이 멈춰지더라고요. 갑자기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한 25년 전에 제가 정말 힘들게 살 때 절 살려주신 분.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분.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밥 먹으면서도, TV 보면서도. 그래서 오늘은 그때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혹시 그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정말 좋겠는데. 제가 28이었나 29이었나 그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이니까 1990년대 후반쯤이었죠. IMF 터지고 나라 전체가 힘들던 시기. 저도 그때 회사에서 잘렸어요. 대학 나와서 그래도 괜찮은 회사 들어갔다 싶었는데 입사한 지 2년도 안 돼서 구조조정 당한 거죠. 그때는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들 그렇게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았잖아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그나마도 어려운 형편이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돈 보내드려야 하는 처지였는데 제가 뭐 도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식당 설거지도 하고 공사판에서 막일도 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오래 한 게 새벽 배송이었어요. 새벽 배송이라는 게 뭐냐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대형마트 물류센터 가서 물건 싣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배송하는 일이에요. 하루에 한 서너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요즘 돈으로 치면 한 7만 원쯤 되려나. 그거 가지고 고시원 월세 내고 밥 먹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아니, 오히려 모자랐죠. 그러니까 점심은 거의 굶다시피 하고 저녁도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몸무게가 한 50kg 되었던 것 같아요. 원래 70kg는 나갔는데 완전히 말랐었죠. 거울 보면 광대뼈 튀어나오고 눈은 푹 꺼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더 힘든 건 몸보다 마음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보고 있게 되더라고요.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SNS 같은 게 그때는 없었지만 가끔 연락 오는 거 보면 다들 회사 다니고 결혼 준비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냐? 새벽에 일어나서 남의 집 나르는 일이나 하고 있고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하루는 정말 힘들어서 배송일 나가기 전에 그냥 한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리 위에 서서 한참을 물 보고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데 그때는 진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끝내버리면 편하지 않을까? 근데 막상 그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그렇게 1시간쯤 서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더 무기력해졌죠. 일은 하는데 그냥 기계처럼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새벽 배송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역 앞을 지나가는데 붕어빵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간이 한 새벽 6시쯤 됐을 거예요. 그쪽을 보니까 노점 하나가 있더라고요. 낡은 수레에 붕어빵 기계 하나 놓고 파란색 천막 쳐놓고
거기서 아줌마 한 분이 혼자 붕어빵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아침을 굶고 나왔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얼마 없어서 살까 말까 고민했죠. 그래도 너무 배가 고파서 가서 물어봤어요. 아줌마, 붕어빵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웃으면서 3개에 1,000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원이면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하나 샀죠.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받아드는데 손에 전해지는 그 온기가 좋더라고요. 한 입 베어 무는데 팥이 나오잖아요. 달콤하고 따뜻하고 그 맛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요즘은 붕어빵이 흔하지만 그땐 제게 사치였거든요. 아줌마가 그걸 보시고는 맛있어?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고개 끄덕이면서 맛있다고 했죠. 그랬더니 아줌마가 또 물으셨어요. 학생이야? 이 시간에 어디가? 저는 학생은 아니고 일 나간다고 배송 일한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 표정이 좀 안쓰럽게 변하시더라고요. 어휴, 힘들겠네. 이 새벽부터 일하면 몸이 어디 버티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붕어빵 하나를 더 싸주시는 거예요. 돈은 안 받으시고요. 이거 하나 더 가져가. 점심 때 배고프면 먹고. 저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아줌마가 그냥 가라고 손 흔드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 웃는 얼굴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울컥했어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준 게 언제였나 싶었거든요. 그동안 사람들한테 차가운 대우만 받다가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붕어빵 하나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그 자리에 들렀어요. 새벽 배송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꼭 들러서 붕어빵을 샀죠. 그게 제 하루의 작은 낙이 된 거예요. 아줌마도 저를 알아보시게 됐어요. 제가 올 때쯤 되면 미리 구워 놓으시기도 하고 가끔은 옥수수차도 한 잔씩 주시곤 했어요. 어제는 못 봤는데 어디 갔었어? 어느 날 아줌마가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일이 많아서 못 왔다고 했더니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지. 안 그러면 몸 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 엄마처럼. 한 달쯤 지나니까 아줌마하고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게 됐어요. 그냥 붕어빵 사고 가는 게 아니라 10분, 15분씩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아줌마 이야기도 들었어요. 남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혼자 자식 둘을 키우신대요. 큰아들은 대학생이고 딸은 고등학생인데 애들 뒷바라지하느라 이렇게 장사를 시작하셨다고.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으니까 아줌마가 웃으시면서 힘들지. 근데 뭐 어쩌겠어. 애들 있는데 엄마가 버텨야지.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가슴이 찡했어요. 나는 혼자 힘들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는데 이 아줌마는 자식들 위해서 이렇게 버티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줌마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도 힘들겠지만 견뎌.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다 좋아질 거야.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됐어요.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해주지 않던 말을 이 낯선 붕어빵 아줌마가 해주시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졌죠. 근데 아줌마는 그 추운 날씨에도 매일 새벽부터 나와서 장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렸어요.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열도 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일을 나가야 했죠. 쉬면 돈을 못 버니까. 그날도 습관처럼 아줌마 가게에 들렀는데 아줌마가 저를 딱 보시더니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아파 보이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죠. 근데 아줌마가 제 이마에 손을 대보시더니
이거 열 있는데? 약은 먹었어? 약을 살 돈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는 차마 말 못하고 그냥 집에 있다고 둘러댔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시더니 어디 가시는 거예요? 5분쯤 지나서 돌아오셨는데 손에 약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근처 약국에서 사오신 거였죠. 이거 먹고 푹 쉬어. 오늘은 일하지 말고 집에 가서 자. 제가 이거 얼마냐고 물으니까 아줌마가 그냥 가라고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돈 받을 수 없다고, 아프면 약 먹어야 한다고. 그날 저는 정말 울었어요. 집에 가서 약 먹고 누워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부모님도 아닌 남인데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다니. 며칠 후에 몸이 좀 나아서 다시 갔을 때 약값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아줌마가 절대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럴 거면 다시는 오지 마.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에 다른 걸로 보답하기로 마음먹었죠. 매일 아침 아줌마 일 도와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배송일 끝나고 1시간쯤 아줌마 일을 도와드렸어요. 붕어빵 반죽 만들고 기계 청소하고 손님 오면 포장도 해드리고 아줌마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힘들 텐데 무슨 일을 더 하냐고. 근데 제가 괜찮다고 그냥 아줌마한테 도움받은 거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고 했더니 아줌마가 그제야 허락하시더라고요. 같이 일하면서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눴어요. 아줌마 인생 이야기도 듣고 저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진 거죠. 어느 날 아줌마가 제게 물으셨어요. 너 계속 이 일만 할 거야? 젊은 사람이 뭔가 계획 같은 거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생각 없이 산다고 대답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라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혀를 차시면서 그러면 안 되지. 뭐라도 배워야 해. 자격증이라도 따든가. 솔직히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짜증도 났어요. 자격증을 따고 싶어도 돈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하냐고. 근데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죠. 그런데 며칠 후에 아줌마가 저한테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 있었어요. 5만 원. 이거 뭐예요? 제가 놀라서 물으니까 아줌마가 내가 나 도와준 품삯이야. 받아. 아니라고. 저는 돈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라고 했죠. 근데 아줌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책이라도 사. 자격증 공부하는 거. 내가 일어설 수 있게 뭔가 준비해야 한다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다짐했어요. 정말 뭔가 해봐야겠다고. 이렇게 나한테 힘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나만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때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낮에 배송이라고 저녁에는 도서관 가서 공부했어요.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로 했거든요. 그때가 컴퓨터가 막 보급되던 시기라 전망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아줌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아줌마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잘했어. 그렇게 해야지. 아줌마가 응원할게. 그 말 한마디가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됐어요. 누군가 날 응원해준다는 게, 내 편이 있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몇 달 후에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떨어질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붙었죠. 그 결과를 받아들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아줌마한테였어요. 아줌마, 저 붙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아줌마가 손뼉 치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줌마가 저한테 붕어빵을 한 봉지 가득 싸주셨어요. 공짜로. 이거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축하한다고. 친구도 없었지만 그냥 감사하다고 받았죠. 집에 가서 혼자 다 먹었어요. 그런데 맛이 더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좀 더 나은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석 달쯤 후에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컴퓨터 관리하는 일이었는데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새벽 배송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이었죠. 아줌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진짜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 잘 됐다. 이제 좀 나아지겠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다른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사를 가야 했죠. 아줌마한테 이사 간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줌마 표정이 좀 안쓰럽게 변하시더라고요. 근데 곧 웃으시면서 가야지. 좋은 기회인데. 아줌마는 여기서 응원할 테니까 잘해.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제가 모은 돈으로 선물을 하나 샀어요. 목도리였어요. 새벽에 추우실 텐데 목이라도 따뜻하게 하시라고. 아줌마가 그걸 받으시면서 한참을 말없이 보시더니 고맙다. 아줌마 이런 거 받아본 지 정말 오래됐어. 그러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거예요. 저도 참고 있던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얼른 인사하고 돌아섰죠. 그렇게 저는 그 동네를 떠났어요. 새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고 몇 년 후에는 정규직도 됐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20년이 넘게 흘렀죠. 근데 그 세월 동안 저는 아줌마를 찾아뵙지 못했어요.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도 용기가 안 났던 거예요. 혹시 이미 안 계시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그러다가 지난주에 일 때문에 그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그 자리를 찾아갔죠. 25년 만에. 근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인도만 있었죠. 근처 가게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아줌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건강하게 잘 계실까? 자식분들은 다 잘 컸을까? 그리고 후회도 돼요. 그때 제대로 감사하다는 말도 못 드린 것 같거든요. 아줌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냥 그 절망 속에서 못 벗어났을 거예요. 요즘 저는 출근길에 가끔 붕어빵을 사요. 그리고 파는 분한테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죠. 아이들한테도 말해줘요.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라고. 작은 친절이 누군가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고. 혹시나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줌마 25년 전에 역 앞에서 붕어빵 파시던 그분. 새벽마다 오던 그 깡마른 청년 기억하세요? 저예요.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결혼도 하고 애들도 둘 있어요. 아줌마가 주신 그 따뜻함 잊지 않고 살고 있어요.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